최근 첼시의 성적과 경기력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데 가장 큰 문제는 전술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A매치 전에 있었던 경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포체티노 감독이 3백을 쓰면서 좌우 측면에서 구스토와 칠렐 이 두 명의 윙백이 측면 공격을 주도할 정도로 공격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첼시가 공격을 전개할 때 상대 수비의 좌우 측면 공간을 제대로 흔들어 놓지 못한다는 게 매우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포체티노 감독이 왼쪽에는 7회를 빼고 무드릭을 넣으면서 무드릭과 스털링이 왼쪽 오른쪽 측면 공격수, 그리고 포백 자리에 커릴, 실바, 디사시, 구스토 이렇게 포백을 구성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무드릭과 스털링이 좌우 측면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A매치 전보다는 측면 공격에서 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특히나 왼쪽 측면에 무드릭이 배치가 되면서 무드릭은 어쨌든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 측면 수비수와 1대1 싸움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회이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니콜라스 잭슨과 무드릭이 그래도 두 선수의 호흡이 꽤나 괜찮거든요. 니콜라스 잭슨 연계 플레이가 좋고 무드릭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유형이기 때문에 니콜라스 잭슨의 연계 플레이와 무드릭의 직선적인 플레이, 이 콤비가 나름 괜찮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무드릭이 측면에서 상대 수비수와 1대1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니콜라스 잭슨이 약간 내려오면서 무드릭의 패스를 받아주는 모습이고요. 무드릭이 여기서 뛰어 올라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무드릭이 뛰어 올라가서 니콜라스 잭슨이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고요. 여기서 무드릭에게 다시 리턴 패스를 내줍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무드릭도 여기서 욕심을 내지 않고 볼을 받았을 때 니콜라스 잭슨이 패스를 주고 뛰어들어가는 공간으로 다시 리턴 패스를 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선수가 계속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일단 좋은 공격 전개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무드릭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가 한 명 무드릭을 따라 들어가고, 여기에 더해서 중앙 수비수가 무드릭에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니콜라스 잭슨이 볼을 받아서 슈팅을 때리는 순간적으로 본머스의 수비수가 니콜라스 잭슨의 슈팅을 방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본머스전에는 왼쪽에 무드릭, 오른쪽에 스털링 이 두 명의 선수가 배치되면서 지난 경기에서 왼쪽에 7회, 오른쪽에 구스토가 배치되었던 것보다는 그래도 1대1 싸움이 가능하고 측면에서의 파괴력을 어느 정도 보여주니까 측면 공격이 훨씬 더 살아나는 모습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뒤에 있는 풀백들이 전부 다 수비적인 유형의 선수들이라는 거죠. 코릴과 구스토 이 두 명의 선수가 기본적으로 코릴 같은 경우는 중앙 수비수도 볼 수 있고 구스토도 수비에 장점이 있는 오른쪽 풀백이기 때문에 코릴과 구스토가 공격에 가담하는 빈도가 적을 뿐더러 공격에 가담했을 때도 무드릭과 스털링을 도와주는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구스토가 올라왔을 때 순간적으로 1대1 상황이 됐을 때도 사실 구스토가 여기서 1대1 상황에서 돌파가 안 되니까 측면 공격에 가담했을 때 구스토 쪽으로만 가면 구스토가 백패스를 할 때가 많고요. 공격에 가담하는 장면을 봐도 구스토가 후방에 있는데 이때 첼시가 전방으로 볼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스털링이 볼을 잡아서 볼을 끌고 올라가고 이때 니콜라스 잭슨이 측면으로 빠져주면서 니콜라스 잭슨에게 패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쯤이면 구스토가 뒤에 있다가도 어느 정도는 올라와 주면서 오버래핑에 가담을 하고 이때 니콜라스 잭슨 쪽으로 패스가 넘어가면 니콜라스 잭슨을 도와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니콜라스 잭슨이 볼을 받았을 때 구스토가 여전히 화면 밖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올라오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결국에는 니콜라스 잭슨이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도와주는 선수가 없으니까 한 바퀴 돌아서 볼을 소유하고 있는데 여전히 구스토의 모습은 화면에도 잡히질 않아요. 이런 것처럼 포체티노 감독이 그래도 좌우 측면에 측면 공격수를 두면서 측면에서 지난 경기보다는 좋은 모습이었는데 좌우 풀백이 둘 다 수비적이다 보니까 공격을 도와주는 장면들이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드릭과 스털링 두 명의 개인 퍼포먼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첼시가 제임스가 부상이기 때문에 오른쪽 라인에는 구스토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왼쪽 라인 정도에는 칠웰이라던가 마트센이 나와서 그래도 좀 공격적인 풀백이 배치가 됐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좌우 풀백이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 줄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공격에 지원을 못 해주니까 중앙 지역에라도 들어와서 중원 싸움을 조금 도와주거나 갤러거 같은 선수가 한 칸 더 올라가면서 공격 숫자를 늘려주는
이러한 플레이가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플레이를 하더라도 사실은 풀백이 인버티드 풀백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수비적으로 있으면 사실은 공격의 숫자가 너무나 부족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포로나 우도기가 중앙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사실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격에도 가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 숫자가 순간적으로 많아지잖아요.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진첸코나 베나이트, 심지어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스톤스가 중앙 수비수에 있다가 약간 미드필더 지역으로 올라왔을 때도 스톤스가 공격 가담을 해서 공격 숫자를 늘려줄 때가 종종 나와요. 그리고 그러한 플레이가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됐었죠. 특히나 상대 수비가 내려가 있을 때는 이렇게 좌우 풀백이 올라와 주지 않으면 5명의 선수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기에는 당연히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포체티노 감독이 3백을 쓸 때보다는 4백을 사용하면서 측면 공격수를 배치하는 것이 조금은 나아졌지만, 좌우 풀백을 모두 수비적인 선수를 쓰면서 풀백이 공격 가담을 거의 하지 않는 동선을 만들었다는 게 사실 첼시의 부족한 공격력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였고요. 여기에 더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갤러거와 엔소 페르난데스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포체티노 감독의 전술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엔소 페르난데스는 조금 더 밑쪽에서, 그러니까 수비라인 앞쪽에서 수비라인을 보호해주거나 앞쪽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잘하고요. 갤러거는 물론 갤러거가 앞쪽에서 찬스 메이킹을 엄청나게 뛰어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플레이 메이킹을 엄청나게 잘한다거나 이런 선수는 아니지만, 갤러거는 수비라인 앞을 보호하기보다는 약간 위쪽에서 조금 더 많이 뛰면서 침투하는 동선을 많이 가져가면서 공격수들의 플레이를 살려주는 역할을 갤러거가 잘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첼시의 전술을 보면 엔소 페르난데스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고 갤러거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장면을 보시면 갤러거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볼을 잡고 있고 엔소 페르난데스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엔소 페르난데스가 공간을 찾아 들어가면서 볼을 받기 위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갤러거가 전방을 바라보면서 수비 라인 사이로 패스를 찔러주는 역할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엔소 페르난데스가 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패스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결국 갤러거는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고 엔소 페르난데스는 침투에 들어갔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가 이미 엔소 페르난데스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더 이상 패스를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일단 패스가 전개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엔소 페르난데스가 이렇게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엔소 페르난데스의 여기서 장점은 전방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줄 수 있는 공간을 너무나 잘 찾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패스를 줄 수 있는 선수를 찾았을 때 엔소 페르난데스는 상대 수비 라인의 공간 사이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매우 좋은 패스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엔소 페르난데스가 상대 수비 라인 사이로 패스를 정확하게 찔러주니까 순간적으로 상대의 공간이 무너져요.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갤러거도 위쪽에 있을 때 측면 공간으로 돌아 뛰어주면서 스털링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갤러거도 전방에서 조금 더 열심히 뛰면서 공격수들에게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더 잘해요. 그래서 이 장면은 엔소 페르난데스가 전방으로 찔러주는 패스, 그리고 갤러거가 열심히 움직이면서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가 갤러거도 마크를 해야 되고 스털링도 마크를 해야 되는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갤러거가 패스를 받는 순간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면서 스털링이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털링이 침투에 들어갈 때 패스가 들어가면서 스털링이 정말 위협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물론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엔소 페르난데스가 약간 뒤에서 패스를 뿌려주고 갤러거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공격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공격수들은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면서 득점 찬스를 맞이한다. 이런 장면들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포체티노 감독이 엔소 페르난데스를 앞쪽에 쓰고 갤러거를 뒤에 쓰다 보니까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구스토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패스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구스토도 패스를 잘 못 뿌려주죠. 그러다 보니까 엔소 페르난데스가 상대의 수비라인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구스토가 앞쪽에 있는 엔소 페르난데스에게 패스를 보내줬으면 분명히 엔소 페르난데스는 요 라인 사이에 잡아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잘 찔러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 패스가 일단은 안 들어가니까 엔소 페르난데스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냐면 수비라인 사이에 있다가 점점 더 내려와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요 라인 사이에서 위치하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예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엔소 페르난데스는 엔소 페르난데스대로 후방에서 갤러거나 우그초크 그리고 구스토나 코릴이 만약에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패스를 뿌려줘도 패스의 질이 안 좋다 보니까 엔소 페르난데스에게 패스가 안 오고, 그렇다고 해서 엔소 페르난데스가 내려가서 볼을 받으면 앞쪽에는 공격 숫자가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공격형 미드필더가 결여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정말 갤러거와 엔소 페르난데스의 자리만 바꿔줘도 엔소 페르난데스가 후방에서 갤러거에게 패스를 뿌려줄 수도 있고, 그러면 갤러거가 앞쪽에서 볼을 받아주거나 아니면 갤러거가 움직여주면서 수비 라인을 흔들어줄 때 이때 스털링이나 무드릭 같은 혹은 니콜라스 잭슨 같은 공격수들이 엔소 페르난데스의 패스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거든요. 정말 단순하게 갤러거와 엔소 페르난데스의 자리만 바꿔주면 되는 건데, 왠진 모르겠지만 포체티노 감독이 계속해서 엔소 페르난데스를 공격형 미드필더, 갤러거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포체티노 감독의 고집이 잘 풀리면 모르겠지만 잘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첼시 선수들이 득점을 너무나도 못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어떤 기록이 있냐면 첼시가 리그에서 5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리그에서 득점 순위가 15위인데 기대 득점, 그러니까 득점이 들어갈 만한 찬스는 10골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리그에서 4번째로 기대 득점이 많은 팀입니다. 심지어 기대 득점만 보면요, 15골을 넣고 있는 브라이튼과 거의 차이가 나질 않거든요. 첼시는 10.2골, 브라이튼은 10.7골이에요. 그런데 득점은 첼시는 5골, 브라이튼은 15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첼시의 선수들이 결정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특히나 니콜라스 잭슨이 현재 리그에서 1골을 넣고 있는데 기대 득점은 리그에서 3번째로 많은 선수거든요. 3.3골이에요. 그런데 기대 득점 대비 득점이 마이너스 2.3골이죠. 근데 이 기록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현재 2번째로 가장 안 좋은 선수입니다. 첼시가 물론 은쿤쿠부터 제임스 등등등 부상자가 워낙에 많기도 하지만 이적 시장에 쏟아부은 돈이 있기 때문에 스쿼드 자체가 지금 이렇게까지 못할 스쿼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재 리그 5경기에서 1승 2무 2패, 리그 14위고요. 그리고 만났던 팀들이 강팀들도 아니에요. 1라운드부터 리버풀, 웨스트햄, 루턴타운, 노팅엄 포레스트, 본머스거든요. 물론 웨스트햄이나 리버풀에게는 붙잡힐 수 있어도 나머지 팀들에게는 승리를 거뒀어야 되는 스쿼드인데 지금 첼시가 전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선수들의 결정력 문제도 있고, 당연히 부상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첼시는 해답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막막한 상태가 아닐까. 그래서 첼시가 지금 이번 시즌도 만약에 유럽 대항전을 못 나가게 된다면 타격이 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좋은 리듬을 찾을 수 있어야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을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